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군의 작전 능력은 미군보다 뛰어나다며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고, 미국 CIA 출신 전술 분석가는 이런 작전은 특수부대원들의 교과서로 쓰여야 한다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캄보디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 특수부대의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대한 업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세계 최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건의 발단은 한국인 피해자 가족의 절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위치한 거대 범죄 단지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되었다가 여권을 빼앗기고 하루 20시간씩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 일부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의 구조 요청이 빗발쳤지만 현지 경찰은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고 있었고, 캄보디아 정부도 중국계 범죄 조직의 막대한 자금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국 FBI는 관할권 받기라며 손을 놓았고 인터폴조차 현지 정부의 비협조를 이유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국민을 반드시 데려온다.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군이 직접 움직인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극비회의가 소집되었고 707특 수임무단과 UDTSEAL 출신의 최정예 요원 5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실전 경험이 풍부한 그야말로 대한민국 특수전에 살아있는 전설들이었습니다. 작전명은 백두독수리로 명명되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본거지를 72시간 내에 완전 소탕하고 인질 전원을 무사히 구출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작전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국정원 해외정보 요원들이 먼저 투입되어 3주간 범죄 단지의 구조를 샅샅이 파악했습니다. 건물 배치도, 경비 인원 교대 시간, CCTV 위치, 심지어 조직원들의 식사 시간까지 모든 정보가 수집되었습니다. 군 정보사령부는 인공위성과 드론을 동원해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5층짜리 건물 3동을 요새처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건물마다 무장경비 20명씩, 총 60명의 무장병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건물 옥상에는 중화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은 3m 높이의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출입구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지 경찰 일부가 조직의 사주를 받아 주변을 순찰하고 있어 외부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민간인으로 위장해 태국을 경유하여 캄보디아에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관광객, 사업가, NGO 활동가 등으로 신분을 위장했고 무기와 장비는 외교 행랑을 통해 은밀하게 반입되었습니다. 시아누쿠빌 외곽의 한 폐가에 은밀히 집결한 특수부대원들은 마지막 작전 회의를 가졌습니다. 작전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특수부대다. 불가능은 없다. 72시간 내에 우리 국민 전원을 무사히 집으로 데려간다. 부대원들의 눈빛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시간은 현지 시각 새벽 3시 30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간의 각성도가 가장 낮고 경비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대였습니다. 특수부대는 3개 팀으로 나뉘어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하기로 했습니다. A팀 20명은 정면 돌파조, B팀 15명은 측면 침투조, C팀 15명은 인질 구출 및 후방 차단조로 임무가 분담되었습니다. 각 팀원들은 최신형 K11 복합소총과 KO 권총으로 무장했고 야간 투시경과 열화상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최신 전술통신 장비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 D-30분, 부대원들은 최종 장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총기 작동 상태 확인, 탄약 장전, 통신 장비 점검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수천 번의 훈련으로 몸에 완벽하게 각인된 동작들을 기계처럼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작전 지휘관은 마지막으로 각 팀장들에게 확인했습니다. 준비 상태 보고하라. A팀 준비 완료. B팀 준비 완료. C팀 준비 완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새벽 3시 정각, 부대원들은 은밀하게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어둠 속을 움직였습니다. 수년간의 특수훈련으로 다져진 몸놀림은 야생의 포식자를 연상시켰습니다. 범죄 단지까지는 약 2km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민가를 피해 우회로를 택했고 30분 만에 목표 지점 200m 전방까지 접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민간인도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유령 같은 이동이었습니다. 오전 3시 25분, 각 팀은 최종 공격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A팀은 정면 출입구 50m 전방 건물 옥상에, B팀은 측면 철조망. 바로 앞 수풀 속에 C팀은 후면 비상구 근처 폐차량 뒤에 숨어 대기했습니다. 모든 팀원들의 심장이 고동쳤지만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오전 3시 30분 정각,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B팀 저격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저격총에서 퍽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탄환이 발사되었습니다. 200m 떨어진 옥상의 경비원이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불과 0.3초 후 두 번째 탄환이 발사되어 또 다른 경비원이 무너졌습니다. 3초 만에 옥상의 감시 병력이 제거되었습니다. 저격수의 실력은 가히 신의 경지였습니다. 동시에 A팀의 폭파조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시사 폭약을 정문 잠금 장치에 정밀하게 설치했습니다. 폭파 준비 완료 무전이 울렸고 지휘관이 명령했습니다. 폭파. 쿵. 정문이 폭발과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폭발음과 동시에 A팀 20명이 연막탄을 던지며 건물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마치 한 몸처럼 정교했습니다. 1층 로비에 있던 경비원 4명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제압되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의 CQB 근접 전투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B팀은 측면 철조망을 대형 절단기로 끊고 침투했습니다. 철조망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정문 폭파음에 묻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B팀은 2층과 3층 계단을 동시에 올라가며 각 층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계단 돌파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압도적인 화력으로 층계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건물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은 잠에서 깨어나 총을 집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이미 각 방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층 복도 왼쪽 세 번째 방에서 조직원 5명이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총을 겨누기도 전에 특수부대원의 정확한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탕탕탕. 5발의 총성과 함께 5명 모두 무력화되었습니다. 한 발도 빗나가지 않은 완벽한 명중률이었습니다. 이것이 1년에 10만 발 이상의 실탄 사격 훈련을 받은 한국 특수부대원의 실력이었습니다. 3층에서는 더욱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조직의 간부급 인원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이곳에는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경비원 10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도 끝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원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A팀의 선임 상사가 섬광탄을 던졌습니다. 쾅! 눈부신 빛과 함께 엄청난 폭음이 터졌습니다. 경비원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순간 특수부대원 3명이 동시에 뛰어나가 정확한 사격으로 10명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단 8초였습니다. C팀은 인질들이 감금된 4층과 5층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들은 후면 비상계단을 통해 신속하게 이동했고 각 층마다 배치된 감시 요원들을 소리 없이 제거했습니다. 4층에 도착한 C팀장은 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약 40명의 한국인들이 좁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C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구출하러 왔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인질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층에는 범죄 조직의 보스와 핵심 간부들이 있었고 그들은 최정예 경호원 15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국 인민해방군 특수부대 출신들로 일반 경비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5층 전체를 요새화하고 중화기까지 준비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통해 올라오는 침입자들을 섬멸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A팀과 B팀이 합류하여 5층 진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면 돌파는 피해가 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작전 지휘관이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벽 러펠링으로 창문 돌파한다. 특수부대원 10명이 옥상으로 올라가 로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가며 5층 창문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백 번의 훈련으로 이미 완벽하게 익숙해진 동작이었습니다. 3, 2, 1 돌입. 10명이 동시에 창문을 박차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특수부대원들이 방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의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훈련받은 전투원이었기에 즉각 반격했습니다. 좁은 실내에서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총알이 벽을 뚫고 가구가 박살나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영화보다 더 치열한 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실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CQB 훈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그들은 좁은 공간에서 오히려 더 빛났습니다. 팀워크로 움직이며 사각을 만들지 않았고 서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며 교차 사격을 구사했습니다. 15명의 경호원은 5분도 버티지 못하고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 중 부상자는 단 2명, 그것도 경미한 찰과상뿐이었습니다. 보스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50대 중반의 중국인 남성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중국 마피아 조직의 간부였고 동남아로 도피한 후 이 거대한 범죄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었습니다. 수백 명을 납치하고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올렸으며 현지 경찰과 정부 관료들을 매수해 왕처럼 군림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인터폴도 심지어 미국 FBI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특수부대 지휘관이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체포되었다. 저항하지 마라. 보스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한국군이 여기까지 왔다니. 믿을 수 없군. 당신들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그는 순순히 손을 내밀어 수갑을 찼습니다. 동남아 최악의 범죄 조직 보스가 대한민국 특수부대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5층에서 인질 60명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베트남, 태국,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수법으로 납치되어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C팀은 이들을 신속하게 대피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특수부대원의 말에 인질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몇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전 개시 후 정확히 47분이 지난 시점, 건물 3개 동이 모두 장악되었습니다. 범죄 조직원 총 83명이 제압되었고 인질 127명이 전원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의 부상자는 단 3명, 그것도 모두 경상이었습니다. 사망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조차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완벽한 작전 수행이었습니다. 특수부대는 즉각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장부, 휴대전화 등 범죄 증거물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들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단, 거래 내역, 그리고 놀랍게도 현지 경찰 및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제범죄 조직과의 연결고리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을 넘어 국제범죄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 인질들을 태운 버스 5대가 범죄 단지를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태국 국경이었습니다. 캄보디아를 거쳐 태국으로 이동한 후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아 귀국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특수부대원 20명이 버스를 호위했고 나머지 30명은 현장에 남아 증거물 운반과 뒷정리를 담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범죄 조직과 유착관계에 있던 캄보디아 경찰 특수부대가 출동한 것입니다. 약 80명의 무장경찰이 범죄 단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상으로는 범죄 조직 소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증거인멸과 한국 특수부대 체포가 목적이었습니다. 만약 한국군이 캄보디아 영토에서 무단으로 군사작전을 펼쳤다는 사실이 공식화되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한국을 압박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낼 속셈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캄보디아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진다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특수부대 지휘관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B팀은 경찰 저지선을 구축한다. 단, 발포는 절대 금지다. C팀은 증거물 운반을 가속화한다. 15분 내로 철수 완료한다. 명령이 떨어지자 특수부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B팀 15명은 범죄단지 입구의 차량을 이용한 바리케이드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비살상 무기인 고무탄과 최루탄으로 무장했습니다. 목적은 시간 벌기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차량 10대가 범죄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특수부대장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즉각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당신들은 캄보디아 주권을 침해했다. 한국 특수부대 지휘관이 차분하게 응수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군대다. 우리 국민을 구출했을 뿐이다. 우리는 철수할 것이다. 방해하지 마라. 경찰 특수부대장은 비웃었습니다. 철수? 너희는 이미 포위되었다. 순순히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사격 명령을 내릴 것이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양측의 총구가 서로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의 지원 헬기인가?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캄보디아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수리온 헬기 3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헬기에는 추가 특수부대원 30명과 중화기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수리온 헬기가 낮게 선회하며 위압감을 과시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들은 당황했습니다. 한국군이 헬기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결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특수부대 지휘관이 다시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5분 후 철수한다. 우리를 막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캄보디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특수부대장은 무전으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수한다. 상부에서 한국군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사실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규모의 작전을 감행했다는 것은 외교적 압박을 각오했다는 의미였고, 만약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면 국제적 비난이 캄보디아로 쏟아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부패한 경찰 몇 명을 위해 국가 전체가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유유히 철수했습니다. 수리온 헬기가 상공에서 엄호하는 가운데 지상부대는 차량을 타고 태국 국경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증거물을 실은 트럭 3대와 특수부대원을 태운 차량 5대가 일렬로 늘어서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그저 지켜만 볼 뿐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위용 앞에 그들은 완전히 압도당한 것입니다. 오전 7시 한국 특수부대는 태국 국경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태국 측은 이미 한국 정부와 조율이 되어 있었고 특수부대와 구출된 인질들을 환영했습니다. 태국 주재 한국 대사가 직접 국경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 여러분. 대사의 악수를 받은 특수부대 지휘관은 경례로 답했습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우리 국민 127명 전원 구출 완료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로 치부되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을 소탕했다고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출된 인질들의 증언이 나오고 현장 사진이 공개되고 체포된 범죄 조직원들의 명단이 발표되자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미국 CIA는 경악했습니다. 그들도 이 범죄 조직을 수개월간 추적했지만 현지의 복잡한 정치 상황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단 72시간 만에 그것도 단 50명의 병력으로 완벽하게 소탕한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즉각 한국 국방부에 작전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분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기밀이 아닌 부분만 선별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미국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은 보고서를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특수작전이다. 계획, 준비, 실행, 철수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우리 델타포스나 네이비실도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의 찬사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국군의 이번 작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어쩌면 우리 미군보다 더 뛰어날지도 모른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타국 군대를 칭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중국도 반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작전은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탕된 범죄 조직이 중국계였고 그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우리도 이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다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솔직했습니다. 한국군 대단하다. 우리 공안도 못한 일을 해냈네. 일본 언론은 복잡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군사적 능력에 놀라움을 표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이었나? 일본 방위성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자위대의 특수부대 훈련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한국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한국군을 인정한 발언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 특수부대의 완벽한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작은 나라 한국의 큰 군사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한국군은 이제 세계 10위권 군대가 아니다. 질적으로는 이미 최상위권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영국 SAS 특수공수부대 출신 군사 전문가는 이번 작전은 현대 특수전의 교범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은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같은 유형의 범죄 조직에 시달리고 있었고 한국의 이번 작전이 선례가 되어 자국민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결단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공식적으로 항의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이 싸늘하자 곧 조용해졌습니다. 오히려 캄보디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패한 경찰과 정부, 관료들을 청소해준 한국에게 고맙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청와대에 도착한 것은 오전 8시였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즉각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각하, 백두독수리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인질 127명 전원 무사 구출, 범죄 조직 완전 소탕, 우리 부대원 사상자 없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고맙군. 우리 장병들에게 전해주게.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국가안보실장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 역시 군 출신이었고 후배들이 이뤄낸 쾌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던 장관들이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대통령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수부대가 해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작전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성공을 외교적 자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각하, 이미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 각국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밝힙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번 작전은 그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말입니다. 다만 캄보디아 정부와는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캄보디아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조직을 소탕한 것일 뿐이니까요. 장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강단 있게 나가되 불필요한 외교 마찰은 피해야 했습니다. 한편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서는 구출된 인질들을 돌보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밤을 새워 인질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귀국 준비를 도왔습니다. 일부 인질들은 장기간의 감금과 폭행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은 즉각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한 30대 남성은 의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했다가 잡힌 사람들이 맞아 죽는 걸 봤습니다. 저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의사는 그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곧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간의 악몽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대사관 영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구출이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 말입니다. 인질들 중 한 명인 50대 사업가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전 당일 새벽,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폭발하는 소리, 총소리. 처음에는 조직원들끼리 내분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검은 전투복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완벽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구출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하늘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작전 중 목격한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한 명이 앞에서 문을 열면 다른 한 명이 즉각 안을 확인하고 또 다른 한 명이 엄호하고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어요. 그의 증언은 나중에 언론에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방콕 주재 각국 대사들도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대사는 한국 대사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놀라운 작전이었습니다. 미국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영국 대사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은 확실히 군사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중국 대사도 개인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국 군부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외교가에서 한국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항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 주권을 침해했다. 사전 협의 없이 군사작전을 펼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 외교부는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국민 보호는 모든 국가의 기본적 권리이며 우리는 그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캄보디아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직접 나섰다는 의미였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고 일부는 정당한 자국민 보호 조치라고 옹호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국제법 교수는 논문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작전은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정당하다.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를 방치하고 심지어 방조한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민을 구출한 것은 자위권의 확장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 정부 입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국가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범죄 조직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작전이 결과적으로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것은 한국을 직접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원칙을 강조하는 외교적 발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묵인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은 온통 작전 관련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격이다. 국민을 지키는 나라. 자랑스럽다. 특수부대 장병들 최고.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이제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덜 무섭다. 뭔 일 생기면 나라가 구하러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보수 야당 대표는 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진보 정당 대표도 국민 보호는 이념을 초월한 문제라고 동조했습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작전은 분열된 한국 사회를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움직였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특수부대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만 통이 넘는 편지가 모였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이 참여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아저씨들 감사해요. 커서 저도 아저씨들 같은 군인이 될래요. 이 편지들은 나중에 특수부대 본부로 전달되었고 부대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재외동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각지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한 교포 2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은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해외 동포들의 자긍심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수부대 지원자가 급증했습니다. 평소 정원의 2배였던 지원율이 5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일반 부대 장병들도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며 훈련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한 이등병은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웃었습니다. 군 전체의 사기가 크게 올랐고 이것은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투자, 훈련, 그리고 희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그는 특수전 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했고 국회는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야당 국방위원들조차 이런 예산은 아깝지 않다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방위산업체들도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한국산 군사장비에 대한 해외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사용한 장비를 우리도 도입하고 싶다. 각국 국방부가 요청했습니다. K계열 소총, 방탄복, 통신장비, 야간투시경. 모든 것이 수출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한 방산업체 CEO는 작전 성공 이후 수출 문의가 10배 증가했다며 기뻐했습니다. 실전 검증만큼 확실한 마케팅은 없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주목했습니다. 각 대학의 군사학과, 안보학과에서 이번 작전을 사례 연구로 채택했습니다. 학생들은 작전 계획, 실행 과정, 위기 대응 등을 분석하며 배웠습니다. 한 교수는 이것은 살아있는 교육 자료라며 학생들이 한국군의 실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졸업 후 군에 지원하겠다고 진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언론사들은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각 방송사가 대한민국 특수부대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시청률은 30%를 넘었습니다. 온 국민이 TV 앞에 모여 특수부대의 훈련 과정, 장비, 역사를 시청했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제야 우리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다며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대기업들은 특수부대 출신 전역자들을 우대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십, 책임감, 실행력을 갖춘 인재라는 평가였습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특수부대 출신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며 이들을 적극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제대군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성금 모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수부대 장병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모금이 시작되었고 하루 만에 10억 원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은 당황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모일 줄 몰랐다며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이 돈은 전상군인 지원,
군인 복지 향상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작전 참가 부대원들의 가족들도 주목받았습니다. 한 부대원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어디 갔는지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출장 간다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 제 아들이 그런 위험한 일을 했다니 자랑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많은 군인 가족들이 공감했습니다. 군인의 희생 뒤에는 항상 가족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작전 참가자 가족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자녀 교육 지원, 의료 지원, 주택 우선 분양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전의 세부 사항이 조금씩 공개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해 일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작전 계획, 침투 경로, 전투 과정 등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다큐는 국제영화제에 출품되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작전이 문화 콘텐츠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해외 교민들은 현지에서 위상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면 존경의 눈빛을 보냅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라는 인식이 확실히 퍼졌습니다. 각지에서 이런 증언이 들려왔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한 교민은 직장에서 동료들이 너희 나라 군대 정말 대단하더라며 엄지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 국가 이미지 전체를 끌어올린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국내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뉴스가 보도되자 포털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클릭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 캄보디아 범죄 조직 완전 소탕 127명. 인질 전원 무사 구출 세계가 놀란 한국군의 작전 능력.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의 댓글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군대다. 특수부대 장병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군 최고. 젊은 세대뿐 아니라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열광했습니다. 내가 군대 갔을 때는 이제 우리 군대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국방부는 대국민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작전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실행의 결과입니다. 우리 특수부대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도 군인 출신으로서 이번 작전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장에 모인 기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특수부대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50명의 작전 참가자 전원이 대통령을 아련했습니다. 대통령은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127명의 국민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부 부대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것이 군인의 방식이었습니다. 국회는 특수부대원들에게 감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군대가 이룬 업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날 국회는 드물게 초당적 화합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럴 때 정치인들이 하나 되는구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구출된 인질들의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127명 중 대표로 5명이 나섰습니다. 그중 한 명인 40대 남성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 폭행당하고 감시당하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가족들 얼굴도 못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특수부대가 나타났을 때 정말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3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수부대원 한 분이 저에게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구출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의 안도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회견장에서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박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이지, 우리나라 국민으로 자랑스럽다. 군대 제대한 지 20년 됐는데 다시 입대하고 싶어진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도 떳떳하게 군대 가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일부는 특수부대에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한국 사회의 군에 대한 자긍심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국제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의 작전 능력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이번 작전의 모든 측면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계획 단계에서의 정보 수집, 실행 단계에서의 정밀성,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모두가 최상위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상자 최소화와 작전 목표 달성을 동시에 이룬 것은 특수전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성공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CQB 근접 전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들의 훈련 강도와 실전 준비도는 영국 SAS, 미국 델타포스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 논문은 한국군의 훈련 시스템,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원들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것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스라엘 모사드 전 국장도 인터뷰에서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구출 작전에 있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다. 엔테베 작전이 그 증거다. 하지만 한국의 이번 작전은 그에 버금가는 어쩌면 더 뛰어난 작전이었다. 작전 환경의 복잡성, 정치적 제약, 그리고 완벽한 성공률을 고려하면 교과서적 사례다. 이스라엘로부터의 이러한 평가는 매우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수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나라였으니까요.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도 논평했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더 이상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들의 특수부대는 스페츠나츠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이다. 러시아 군사 전문 매체는 한국의 군사기술과 훈련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냉전시대 강대국이었던 러시아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한국군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프랑스 군사학교에서는 이번 작전을 교육 사례로 채택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한국 특수부대의 캄보디아 작전이라는 과목이 신설되었고 프랑스 특수부대 후보생들이 이 작전을 분석하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프랑스로부터 군사기술을 배웠다면 이제는 프랑스가 한국으로부터 배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UN 평화유지군 사령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특수전 교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평화유지군에게 한국식 특수전 기법을 교육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군의 소프트 파워를 확대하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이후 한국 특수부대 교관들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각국에 파견되어 현지 군대를 훈련시켰습니다.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한국의 특수전 합동훈련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와 함께 훈련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NATO 합동훈련은 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강대국 중심이었습니다. 한국이 정식으로 초청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군이 이제 서방 군사동맹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국제무기시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군사장비에 대한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사용한 장비가 무엇인가? 각국 국방부가 물었습니다. K-11 복합소총, K-5 권총, 한국산 야간투시경, 통신장비 등에 대한 수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체들은 주문 폭주로 기쁜 비명을 질렀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장비라는 것만큼 강력한 마케팅은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확보한 증거자료가 공개되자 충격파가 몰아쳤습니다. 그 자료에는 캄보디아 경찰 간부 15명,
정부 관료 8명, 심지어 국회의원 2명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수수 사진,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자 캄보디아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범죄자들과 한패였다니.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부패 관료들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그리고 한국에 감사를 표한다. 그들은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이것은 사실상 한국의 작전을 정당화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권 침해라고 항의했던 캄보디아 정부가 180도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한국 편이었고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권이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캄보디아 경찰 간부 15명 전원이 체포되었습니다. 정부 관료 8명도 구속되었고 국회의원 2명은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부패 척결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언론은 한국이 우리를 깨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캄보디아 젊은이들은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감사합니다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제뉴스로 보도되었고 한국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동남아 전역에서 범죄 조직들이 긴장했습니다. 한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경을 넘어 직접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태국, 라오스, 미얀마의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인질들이 석방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조직들이 한국인은 건드리지 말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감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국제범죄 조직들 사이에서 코리안 리스크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한국인을 납치하면 한국 특수부대가 올 수 있다. 위험하다. 일부 조직은 이미 확보한 한국인 인질을 서둘러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번의 군사작전이 외교나 협상보다 더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것은 힘이 평화를 지킨다는 오래된 격언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동남아 각국 정부에 한국민 보호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각국은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그들도 한국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한 만큼 협력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국민보호 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각국은 상대국 국민보호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외교의 큰 성과였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특수전 분야에서 한미 공조가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안보 파트너라며 한국의 역할을 재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을 넘어 안보 파트너로 격상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한미 관계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일본과의 미묘한 경쟁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이번 성공을 의식해 자위대 특수부대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제약 때문에 해외 작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라며 자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내 안보 정책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한국의 작전이 일본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1년 후 작전에 참가했던 특수부대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정부가 주최한 국민 영웅의 밤 행사였습니다. 50명의 부대원 전원이 초대되었고 구출된 인질 127명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부대원 한 명 한 명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금성무공훈장, 은성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그들의 가슴에 훈장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부대원들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보상은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것, 그것이 진짜 보상이었습니다. 작전 지휘관은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운이 좋게도 그 임무를 맡았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한 말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진짜 영웅은 떠들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구출된 인질 대표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저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가 나타났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장내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젊은 부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작전 중에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가고 폭발음이 귀를 찢을 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군 입대 기피 현상이 줄어들었고 특수부대 지원자가 급증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저런 멋진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구하는 일.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군 복무를 부담이 아닌 자부심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한국 대통령을 만나면 캄보디아 작전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군사 강국들도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는 강하지만 군사력은 그저 그런 나라로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경제와 군사력 모두 강한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특수전 능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상위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의 투자와 훈련 그리고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젊은 장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룬 전설을 이어가자. 그들은 더 열심히 훈련했고 더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군의 전투력은 계속해서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순환이었습니다. 성공이 자부심을 낳고 자부심이 더 큰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작전 지휘관은 혼자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옳았을까? 혹시 누군가 다쳤다면? 혹시 실패했다면? 그는 여전히 그날 밤을 떠올리면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성공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그는 자신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특수부대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대원들이 야간 침투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의 전설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밤은 그렇게 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대한민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만세를 댓글에 적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세요.